넌 공난숙의 의부사들일 뿐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 엄마 공난숙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진태석은 주하늘을 몰아붙이며 큰 소리 쳤습니다. 공난숙이 세운 엄마를 죽였어. 그 사실 터뜨려 줄까? 해볼 테면 해봐. USB를 가지고 진태석을 추락시킬 때만 기다렸는데 오히려 진태석은 아주 힘있게 주하늘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 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과거의 일이 또 드러났습니다. 과연 앞장서서 진태석을 상대하던 주하늘은 정재계와 검경의 온갖 뇌물로 기업을 이루어 오던 진태석의 비리가 담긴 USB를 방송국과 모든 SNS에 뿌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침플리와 함께하는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 말이 새지 않는 공간. 태석은 정원 앞에 앉아 한참을 말을 고르더니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라. 정원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멀어서가 아니라 너무 낯설어서였습니다. 정원은 한동안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정원이 입을 엽니다. 용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원은 숨을 한번 고르고 태석을 똑바로 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건 사실이에요. 태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석은 그 한 문장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그 말만 있으면 모든 일이 덮일 수 있다는 듯이요. 정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은 했지만 마음까지 내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정원은 이제부터 더 어려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태석과 잘 지내는 척, 태석이 믿을 수 있게, 정원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며칠 뒤 태석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집 안 공기가 달라진 건 사람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태석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태석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은 우리 가족이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태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시선이 식탁을 훑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칼날처럼 말이 떨어집니다. 세미, 세웅, 영채 너희도 인정해야 한다. 이게 무슨 쇼냐고 세미가 한마디 겨우 내뱉었지만 금방 묻혔습니다. 이해를 구하지도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태석은 이유를 설명할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통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태석은 누군가를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를 가족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태석을 아버지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태석은 더 쉽게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 말을 이어갑니다. 과거는 묻고 가자. 그 말은 자비가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어떤 과거는 묻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어야 한다는 명령. 정원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태석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 속으로는 이를 악물며 버티는 표정. 정원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해. 지금은 믿게 만들어야 해. 같은 시각, 공난숙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라는 칼날이 난숙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 쌓여가는 제출 요구. 급해지는 시간. 난숙은 결국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눈치를 보며 부탁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난숙은 혜라 앞에서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도와줘야겠어. 나 지금 잡히면 끝이야. 혜라는 난숙의 목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잠깐 속으로 계산을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혜라는 난숙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양과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혜라의 말은 깔끔했습니다. 인맥으로 돕자. 십시일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실은 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난숙을 도우면 내일 난숙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혜라는 그걸 알았고 난숙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숙은 웃음을 만들었지만 손바닥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 빚이 생깁니다. 빚은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난숙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더 큰 힘에 기대해야 했으니까요. 정원은 그날 밤 주하늘을 찾아갔습니다.
정원은 문을 열자마자 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정원을 안줬습니다. 정원은 잔을 잡아도 손이 떨렸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태석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려. 하늘은 정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럴 거야. 그런데 지금은 잘 지내는 척 해야 해. 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더 낮게, 더 단단히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괜찮아 보일 때까지. 태석이 진짜라고 믿을 때까지. 정원은 그 말이 위로인지 명령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울어도 되는 곳이 하늘 앞뿐이라는 걸. 정원은 입술을 깨물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해낼게. 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덧붙입니다.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늘은 말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원의 시선이 그곳에 멈춥니다. 하늘이 말합니다. 황 실장이 줬어. 정원이 조심스럽게 USB를 바라봅니다. 하늘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뜨는 건 숫자와 이름, 날짜와 장소, 그리고 낯익은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후원금, 협찬, 자물료, 행사비. 이름만 바꿔 붙인 돈의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태석은 이렇게 피해왔어. 정재계에 뇌물을 뿌리고 검찰도, 세무조사도 피해. 정원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USB는 복수의 무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칼이었습니다. 한 번 휘두르면 태석만 다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건양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정원 자신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이걸로 하늘이 말을 받습니다. 태석이 숨을 못 쉬게 만들 수 있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정원은 그저 화면 속 이름들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이 사람들을 돈으로 묶어 세상을 피해왔던 흔적. 그 흔적이 이제는 태석의 목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노트북을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을 하나하나 더 열어봅니다. 정원은 감정이 앞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태석이 눈치챌 겁니다. 정원이 칼을 쥐었다는 거려. 정원은 낮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터뜨리면 태석은 더 세게 불 거야. 하늘이 정원을 바라봅니다. 정원은 눈을 감았다 뜨듯이 말합니다. 태석이 나를 완전히 가족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정원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그래야 내가 움직여도 태석이 늦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이 말합니다. 이 USB는 칼이 아니라 목줄로 쓸 거야. 정원은 그 문장을 말하고 나서 잠깐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또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원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늘은 정원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얹습니다. 혼자 하지 마.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못해. 정원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왔어. 그날 밤, 태석은 다시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 단정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지? 정원은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합니다. 네, 가족으로서 같이 움직이자. 정원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석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수록 정원은 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안으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태석은 늘 돈으로 피했어. 그럼 이제 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돈의 길을 끊으면 돼. 정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인데도 정원은 무언가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회의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태석이 숨겨온 길을 역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정원은 아주 작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피하지 않을게. 정원의 눈이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집니다.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USB 속 내용은 정원의 머릿속에서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검찰을 피한 길, 세무조사를 피한 길, 정재계를 묶은 길. 그 길 끝에 태석이 가장 숨기고 싶은 진짜 비밀이 있을 테니까요. 한편 주영채는 한동안 말을 잃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 하지만 그 이유가 가짜로 드러납니다. 임신도,
유산도 누군가의 동정을 얻기 위한 이야기였다는 듯 집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진태석의 집에서 영채는 짐을 챙길 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영채는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입술을 깨뭅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눈물은 뜨거운데 눈앞은 자꾸 흐려집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영채는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공난숙의 번호가 뜨는 순간 억눌러 둔 감정이 터집니다. 엄마가 시킨 거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엄마가 만들었잖아. 영채는 울면서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이제 진짜로 끝이 난 것 같아서요. 공난숙은 숨을 삼키듯 말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 하지만 영채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나 지금 쫓겨났어. 나 혼자 죽으란 말이야? 영채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 뒤에 서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부터 버리려 한다는 거려. 주하늘은 혼자 태석을 찾아갑니다. 손에는 어떤 종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표정은 단단합니다.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얼굴입니다. 태석은 하늘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눈빛만 차갑게 내려앉습니다. 하늘이 먼저 말합니다. 앞으로 2시간 남았습니다. 짧은 경고. 그 말이 뜻하는 건 하나였어요. 시간이 끝나면 태석이 숨겨온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뜻. 태석이 천천히 웃습니다. 2시간. 그리고 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 협박 72시간. 태석의 눈이 하늘을 꿰뚫습니다. 그 협박범이 너였구나.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의 목을 움켜쥡니다. 소나기가 조여오고 하늘의 등이 벽에 거칠게 부딪힙니다. 숨이 막히는 소리, 벽이 울리는 소리, 태석의 목소리가 귀 가까이 내려옵니다. 너부터 죽어봐. 하늘의 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까지 태석을 봅니다. 입술을 겨우 움직여 끊기는 숨 사이로 말합니다. 당신은 못 피합니다. 태석의 손이 더 힘을 줍니다. 하늘의 손끝이 태석의 팔을 붙잡지만 태석은 미동도 없습니다. 태석은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힘으로도 끝까지 피했던 사람. 그런데 이번엔 시간이 태석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의 손이 주하늘의 목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벽에 밀린 하늘이 숨을 고르려는 순간 태석의 눈이 더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태석은 낮게 웃으며 말합니다. 협박범이 너였구나. 하늘의 턱이 떨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을 보며 태석은 한 번 더 깊게 찌릅니다. 너 공난숙의 의부사들일 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하늘이 움찔합니다. 태석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 더 느리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약한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냐. 하늘은 겨우 목소리를 끌어올립니다. 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태석이 하늘의 귓가에 바짝 붙어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럼 나도 멈추지 않지. 태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공난숙, 그 여자가 내 첫째 아내 영란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기나 하냐. 하늘의 눈이 흔들립니다. 태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이러면 그 일부터 터뜨린다. 태석은 단단하게 못을 박습니다. 공난숙은 끝이야. 그리고 너도 같이 끝나. 하늘의 숨이 끊깁니다. 태석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내려다보며 더 잔인하게 덧붙입니다. 넌 그 집 아들이 아니라 의부자들일 뿐이야. 내가 마음먹으면 너 같은 건 먼저 사라져. 그러나 진태석이 모릅니다. 최근 들어 공난숙과 주하늘의 관계가 친모자 이상으로 서로 배려하고 믿어주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공난숙이 세무조사 때문에 몸져 누웠을 때 밤새 간호하며 도시락도 사다 구실장에게 시켜 공난숙에게 밥을 먹이려고 애쓰고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지요. 태석의 손이 천천히 풀리지만 말은 더 세게 남습니다. 하늘은 목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빛만은 꺾지 않으려 애씁니다. 태석은 그 눈빛을 보며 짧게 웃습니다. 그래, 끝까지 해봐. 그 말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방 안에 오래 남습니다. 며칠 뒤 공난숙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형광등 아래 서류가 쌓인 책상. 질문은 반복되고 시간은 길게 늘어집니다. 난숙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합니다. 눈도 피하지 않고 말도 또렷이 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자꾸만 탁자를 두드립니다. 불안이 몸에 먼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실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짧은 속삭임이 오가고 난숙의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난숙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쇠가살에 닿는 차가운 감각. 난숙은 그 순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연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난숙이 잡히면 영채도 흔들리고 난숙이 흔들리면 태석은 더 거칠게 칼을 휘두를 겁니다. 난숙은 입술을 꽉 물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조사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난숙의 눈빛이 변합니다. 공포보다 먼저 분노가 차오릅니다. 공난숙은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단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난숙의 세상이 좁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난숙은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진태석, 너도 같이 무너져야 해. 그 시각 주하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고 눈빛은 더 선명해져 있습니다. 하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 남습니다. 2시간. 정원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정원은 겁이 나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태석이 가족을 선언한 순간부터 정원은 더 깊숙이 들어왔으니까요. 겉으로는 인정하고 속으로는 이를 갈며 믿게 만들고 끝까지 버티는 길.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이제 태석이 믿을 시간은 끝났어. 하늘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럼 시작하자. 누군가의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엔 알 수 없는 번호. 정원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USB를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이미 기사들이 움직이고 안에서는 태석이 사람을 짓누르고 구치소에서는 난숙이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누구에게는 끝이고 누구에게는 시작이 됩니다. 때를 노리던 주하늘, 차정원, 한혜라는 진태석을 향해 칼을 빼어들 수 있을까요? 뜻밖의 공난숙의 구금으로 인해 주하늘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철창 속의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준비해온 증거를 쓸 사이도 없이 엉뚱한 데서 역습을 당한 주하늘이 엄마의 현실 앞에 반격할 겨를이 있을까요? 정원과 한혜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소리 없이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진태석이 완전 마음을 놓을 때, 그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침플리의 재미있는 시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